당신도 리나슈타의 마지막 장을 직접 체험해보면 좋을 텐데요. 2.7 버전 대단하긴 했어. 이야, 우리 회장님도 리나슈타의 리달러였구나. 마지막 장이네요. 저도 등장했는데. 어리숙한 부하들을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회장님도 아시는군요. 2.7 대단하긴 했어요. 눈부신 하늘의 빛이 진흙탕을 밝히고 모두의 소원이 답을 얻었으니 마치 꿈속의 풍경 같네요. 아, 그때 아시노하라도 근데 너는 못했잖아요. 당신도 많은 사람들과 노력해보았지만 호나미의 비는 멈출 줄 모르네요. 그만하시죠. 그때 내 칼날이 충분히 날카로웠다면 와, 이렇게 자학하는 거겠어. 마음이 흔들린 건가? 어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회장님, 야 회장님 리스펙! 정말 자신의 패배랑 실패를 이렇게 활용할 줄 몰랐어요. 10분 후에는 에이메스를 찾든 찾지 못하든 반드시 라하일로이로 돌아와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할게요. 그리고 외부 조종 장치와 연결도 필요 없어요. 스트라이더 앵커로 가는 길 안내와 엑소 스트라이더만 준비해 주세요. 어우, 야, 씨. 아, 야, 뭐라고 저게 순간 찡하냐? 아, 진짜. 방금 방랑자는 망설인 거잖아. 자기가 정말 그 10분 안에 구할 수 있을까? 10분 안에 구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AMS를 두고 돌아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수많은 생각이 겹쳐질 때 순간적으로 AMS의 기척을 느낀 거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은 거잖아. 시그리카 때 했던 것처럼 어찌되었건 기회 자체를 포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예전과 변한 게 없군요. 항상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것은 물론이고 뜻밖의 놀라움까지 가져다 주니 그러니까 이게 체이스가 방랑자에 대한 신뢰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 방랑자가 말 맞다나 10분 지나고도 돌아오지 않으면은 애초에 이거 리스크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게 맞아.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까지 불리한 조건을 거는 거 보면은 그 전에 방랑자가 예전에 해왔던 것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 알고 지냈다고 했던 게 확실히 방랑자 그때 보여준 행동에 대한 신뢰겠죠. 이 말썽쟁이가 이렇게 조용할 때도 있다니. 사카 교수님, AMS를 아시나요? 알지. 10여 년 전 내 학생이었거든. 그땐 그 아이 때문에 화도 많이 냈었지. 그런데 본인은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 설마 그 세계 구원? 그 장난이냐면서 말했던 그분이시고. 마지막 수업 날에는 장래 희망에 세계 구원이라고 적어놨더라고. 적격자면서 그런 걸 쓰는 게 말이 돼? 그래서 혼낸 다음 돌아가서 다시 써오라고 했지. 화는커녕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걸 들고 가더니 다시는 조종 시뮬레이터에서 나오지 않았어. 루실라 교장 선생님 말로는 학생이 그 아이의 가족이라던데 정말인가? 네, 엑소 스트라이더를 조정해 스트라이더 게이트 너머로 가서 그 아이를 찾아올 생각이고? 네. 황당하고 겁없는 망상이네. 게이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저도 알아요. 그치. 그때 에이메스가 사라진 다음 시뮬레이터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동기화율 데이터가 남아있었어. 본인이 없으니 검증할 길도 없었고 정식으로 파일에 기록되지도 않았지. 학생의 동기화율 테스트 결과는 그때 에이메스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야. 심지어 일부 항목은 그 애보다 더 높고. 합격이야. 야, 근데 그럼 순간 AMS는 방랑자보다 동기화율이 높았던 거네.
그 황당한 망상을 현실로 만들어서 내 학생을 되찾아오길 바랄게. 야, 이게 과학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응원이지 않냐? 이성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에 대한 그거를 더 지지한다는 거 자체가. 전 AMS에 관한 콜렉티브의 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요. 장래희망에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세계 구원이라고. 루실라가 당신이 그 아이의 가족이라 말해줬어요. 지금 보니 그 아이가 그런 이상을 품게 된 건 당신의 영향이었던 것 같네요. 그 아이를 구세주의 길로 인도하고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준 걸 후회하나요? 야, 이 끝없는 길은 홀로 나아가야만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구세주를 동경하며 구원의 길에 오를수록 더 깊은 진흙탕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 얘네 진짜 캐릭터를 짤 때 방랑자가 가질 수 있는 고민이나 이런 거를 기반으로 짜는 그게 있나? 정말 이거는 구원의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요, 히유키. 전 제가 후회한다고 한탄하기 위해 에이메스를 찾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찾고 있는 거죠. 제가 당신의 자랑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야, 미친 새끼들아! 제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설마 알려준다는... 그 사람은 제 자랑이라는 걸. 아니, 나 지금 감동과 감탄에 와, 이게 내가 이래서 이 작가가 인터뷰한 게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은 유저의 심리를 잘 알고 있다니까? 우리가 하다가 이제 AMS의 저 대사를 들을 때만 사람들이 댓글과 채팅에서 하던 말이 그거였어요. AMS 당신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이게 유저들의 생각이었잖아. 그거를 이제 방랑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니까? 작가가 인터뷰에서 말했거든. 유저들이 생각하는 거를 방랑자를 통해서 행하게 하겠다.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와, 진짜. 제가 당신의 자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제 자랑이라는 걸. 에이메스가 저와 동행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전 혼자가 아니란 걸 알았어요. 설령 제가 언젠가 실패하더라도 누군가 계속 솔라리스를 지켜줄 거라는 사실도 깨달았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당신이 평범한 사람들을 아득히 넘어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헛수고만 하게 돼요. 아, 이제야 히유키 포지션 알 것 같아. 얘 기억 잃기 전에 방랑자의 모습이야. 얘 포지션이 그거였네. 딱 기억 잃기 전에 방랑자가 했던 생각들이잖아. 내가 이런 힘이 있고 내가 책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해지 못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실패에 대한 걱정, 내가 지키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 제가 아시노하라를 구해내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손안의 방울을 굳게 쥐고 제 뒤를 이을 타오르는 벚꽃의 무녀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막는 것뿐이에요. 그것 말곤 바라는 게 없어요. 라하일로이든 먼 곳의 금주와 리나시타든 사람들은 모두 명식과 맞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문명들이 스스로를 구하는 운명의 길에 저도 함께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제가 없으면 온 세상이 파멸할 거라고 여기는 건 오만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우습게 여기는 일이라 생각해요. 제 승리는
결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에요. 히유키가 말하는 거는 당신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당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구원한 거고 당신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라고 말하니까, 근데 방랑자는 그동안 겪어왔던 게 있으니까 지난 리나시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혼자 있으면 불가능한 일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혼자 있으면 안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히유키한테 말해주는 거지. 야, 이러니까 오늘 했던 히유키의 행보가 더 느껴지네. 히유키는 애초에 이런 생각을 못하니까 혼자 계속 다니려고 했던 거구나. 최소한의 협력만 유지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종점에 닿는다면 그 기나긴 구원의 길 위에 실패자는 존재하지 않게 돼요. 히유키, 그간 홀로 나아간 길이 외로웠다면 한번 멈춰서 주위를 둘러보세요. 멈춰 보라고요. 당신도 분명 누군가의 기둥이었을 거예요.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여정의 끝에서 마주할 것은 결코 씁쓸한 헛수고 같은 게 아닐 거예요. 눈부시네. 질투가 날 정도로. 히유키가 정말 가지고 있던 마음은 질투가 맞구나. 아니에요. 못다한 얘긴 돌아오신 후에 마저 하죠. 네, 그럼 다녀올게요. 저는 더스크베일이 펼쳐지기 전에 이곳을 지키고 있을게요. 모두와 함께 당신의 귀환을 기다리죠. 든든하다, 뒷모습이. 자, 여기 있어요. 에이메스, 리액터 드라이버 레플리카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인류가 만든 엑소스트라이더의 심장입니다.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저 혼자 구하려는 게 아니니까. 네, 반드시 인류의 희망을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세요. 야, 와, 씨. 씨발, 이게 메카지. 아니, 블랙홀 던지기는. 엑소스트라이더 주파수 감소. 주파수가 희박합니다. 리액터 드라이브 레플리카는요? 거의 완료됐습니다. 교정 데이터만 남았습니다.
대안에서 폭동하는 인류의 심장이 저에게 그들과 같은 목소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원래 운명을 인지하지 말았어야 하는 이번에 이제 경계를 강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집단의 의지가 탄생했습니다. 오! 그들이 절 선택한 것입니다. 야, 수호신이 문명을 선택한 게 아니라 문명이 수호신을 선택했다고? 야, 이게 더블 호라이즌. 얼마나의 수많은 문명을 공그림을 세울 양식으로만 여기는 당신은 그들의 의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해. 반짝 인류 정부의 끝에 영원한 공물일지라도 알레포원 그것은 결코 당신이 판단한 무의미가 아닙니다. 야, 알레폰이 계속 그거 다 무의미하다, 허무에 이를 것이다 말하는 건데 그거를 엑소스라이더가 학습한 결과 인류의 이런 노력을 무의미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잖아. 받아치기야. 성공 철학 야, 라이더 킥! 단언컨대 말할게요. 나는 방금 메카스를 했어요. 와, 씨발 이거지. 와, 와, 야, 스타일리시한 메카 대전. 딱 그 정석적인 움직임이야. 메카 대전 하다가 한번 밀려야 돼. 밀리고 나서 그 순간 갑자기 발동되는, 그 전까지는 발동되지 않았던 장비가 딱 지원으로 오면서 각성, 그리고 그 각성과 함께 펼쳐지는 2차전. 원래 씨발 메카는 이래 한다고. 여기는 엑시아와 오건담과 내가 있다. 이렇게 깨워야 되는 거라고 이게. 진술 인간이 제작한 리액터 드라이브 레플리카는 원래의 부품보다 조잡하고 파손되기 쉽습니다. 저는 그것이 움직이면서 그 자신을 격렬하게 마모시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날카롭게 울부짖으면서 마모되는 것, 자신의 소리를 듣는 건 처음입니다. 이건 그들이 저에게 부여한 심장 소리입니다. 아니, 학습을 문학에서 배웠나? 와, 마모되면서 갈려나가는 소리가 자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심장 고동 소리라고. 이 심장이 삽입된 후 전 새로운 기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수호신 유형의 기체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와,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거야. 얘가 그래서 수호신 격이 되었다는 거잖아.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수호신들이 와서 문명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임페라토르도 자기가 실은
내가 명식하고 다른 게 없지 않을까. 내가 이들에게 문명을 주긴 했지만 이들에게 문화를 어찌 보면 강요한 것 같지 않냐. 그렇게 만든 것 같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수호신은 그런 존재인데 얘는 역으로 문명이 탄생하면 안 될 빙원 이런 곳에서 문명이 탄생을 했고 그런 문명이 선택한 수호신이잖아. 요청. 보자. 와. 저는 인간의 희망으로 탄생했습니다. 이곳에 남아 제 심장이 멈출 때까지 그들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인간의 뜻으로 수호신이 됐고 그들에게 심장 소리를 받게 되었고 그들의 뜻이 자기한테 있으니 자기는 심장이 멈출 때까지 이곳에 남아 알레폰을 저지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 방울을 통해 미래의 가능성에 깃든 힘을 미리 사용할 수 있지. 하지만 방울을 쓸 때마다 넌 타오르는 벚꽃의 무녀에게 정해진 결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거야. 최후에는 고갈된 미래로 인해 죽고 그 후에는 잿더미조차 남지 않게 될 텐데. 네. 하지만 그 결말에 닿기 전에 반드시 명식을 물리칠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야, 이 파트 잘 넣었네. 회장이 가면서 말했잖아. 히유키 결말 언니랑 똑같은 길을 걸을 거야. 스스로 불태다 자멸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해주는 거잖아. 정면으로. 그 잿더미가 되기 전에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명식을 물리칠 거라고. 교쿠로는 교쿠로가, 히유키는 히유키가 될 수 있는, 더 이상 타오르는 벚꽃의 무녀가 존재할 필요 없는 아시노하라를 만들겠어요. 무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아시노하라. 교쿠로가 무녀가 되고 히유키가 무녀가 되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있을 수 있는. 다 컸구나. 우리 히유키. 히유키가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녀가 된 것 같아. 그래서 히유키는 더더욱 교쿠로의 품, 교쿠로의 흔적을 찾으러 다닌, 너무 일찍 둥지를 떠난 새 같은 거였으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히유키는 교쿠로가 봤을 때 다 컸다. 언니, 얼마 전 누군가를 만났어요. 제가 아시노하라에서 걸어왔던 길과 달리 그 사람은 늘 구원할 수 있었어요. 우리 히유키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겠네. 아, 바로 알아차려주네. 네. 처음엔 그랬어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전 너무 부러웠어요. 아니, 어쩌면 질투였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 사람만큼 강했다면 아쉬움이나 후회만 남진 않았을 거예요. 아시노하라도 구원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저도 모든 게 끝난 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사람과 만난 후 알게 됐어요. 성공한 구세주인 그 사람에게도 수많은 고통과 실패가 있었다는 걸. 그리고 구원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었던 건 곁에서 함께 해준 수많은 동행자 덕분이었다는 것도요. 아, 진짜 방랑자가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진짜. 아니, 스토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더더욱 느껴. 방랑자가 진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구나. 교쿠로 언니. 응? 전 타오르는 벚꽃의 무녀인 언니를 늘 동경해왔어요. 늘 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언젠가 제가 한 줌채로 불타 사라지더라도 언니가 있었으니까, 그 사람과 모두가 있어줬으니까 전 외롭지 않아요. 가장 큰 변화지. 히유키가 그동안 교쿠로의 흔적을 찾는 것도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교쿠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지가 되었을 텐데, 그러다가 교쿠로가 없어지면서 그 빈자리를 엄청 느꼈을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게 또 죄책감이 들 테고. 하지만 이번 나하이로의 여정을 끝으로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있었던 거고 본인이 그걸 자각하게 된 거니까. 나도 네가 자랑스러워. 자, 시라토리.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렴. 너도 언젠가 이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따뜻한 봄날로 걸어가게. 아, 이게 이렇게 나온 거구나. 안녕하세요. 타오르는 벚꽃의 무녀님. 당신이군요. 야, 번호를 또 어떻게 알았대? 걱정 마세요. 잔성에 들어오라고 연락한 건 아니니까. 근데 관심 있으실 만한 소식을 하나 들어서요. 또. 얼마 전 그 바다 위에 떠있던 섬 있죠? 당신의 고향 말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럼 소원이 이뤄진 거 축하드려요. 타오르는 벚꽃의 무녀님. 야, 멘탈 이제 잡았는데.